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대선 끝나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개혁과 그리고 기울어진 여론, 그죠? 언론 운동장을 어떻게 바꿔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좀 고민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논쟁들이 좀 많습니다. 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논쟁도 없어. 다 포기한다고. 근데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우리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선 끝나자마자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여전히 싸울 힘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힘은 사실 이재명이 준 거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보다는 좀 더 빨리 심리적으로 솔직히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냐면 지금 진보 시민들이 우리에게도 그죠? 네, 민주 진보 진영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종편 방송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제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을 좀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허재현 TV는 늘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오히려 전화위복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미안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떴네요. 고무적인 건 2030 여성들이 절반.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게 꼭 특정 성별에 너무 치중되는 건 당연히 안 좋지만 어쨌든 2030이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 바람직해 보이고요. 2030에 깨어있는 남성들도 민주당에 많습니다. 우리 황희두 같은 친구들 보십시오. 함께 힘 모아서 민주당의 그 젊은 기운을 계속 좀 만들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막 30대를 좀 벗어나서 41살 80년대생 끝자락 MZ세대의 뭐 하여튼 살짝 그 발만 거치고 있는 허재현 기자도 이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네. 인증샷. 네. 자, 인천에 지금 이사를 최근에 와가지고요. 네, 인천시당 소속으로 바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2030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이제 막 기성세대로 막 편입된 네, 허재영 기자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예, 제가 20년 전에 민주노동당에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뒤로 처음이야. 이런 선택한 건.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아유 성나님님 감사합니다. 그 오랫동안 제가 진보정당만을 응원해 왔어요. 진보정당만을 응원해 왔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에 자발적 가입을 했느냐? 민주당이 2000년대에 그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사실 아니에요. 예, 많이 바뀌었어. 그 구성원들이. 특히 그 친노 그룹 중심으로 2010년대 이후로 쭉 재편이 되면서 민주당의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 이재명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혁명적 변화예요. 예. 아시잖아요. 이재명은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고 당권 한 번 준 적 없고 그냥 아웃사이더였어. 변방에 워낙 개혁적인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무슨 파벌 정치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발도 담근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 변방의 아웃사이더라고. 그래서 해외 언론들도 민주당이 뭐 성공한 한국판 샌더스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간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과는 좀 다른 정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뭐랄까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랑 이재명 전 후보랑 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지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의 단점과 장점 안 알려져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대체로 많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검증은 제가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단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개혁적 성향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과 사실은 비슷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기꺼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할 수 있다. 사실상 진보정당에 가깝거든. 이재명이 대표라면 이재명 체제의 지도부라면.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데 이거 뉴스를 보고 제가 2030에게 너무 미안하다. 얘네 이런 어린 애들도 희망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성세대로서 얘네들한테 이걸 다 떠넘길 수 있느냐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당권 행사를 할 생각도 없고 계속 바깥에서 계속 지적질하고 정치인 검증이나 하고 그러겠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별 도움도 안 돼. 근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2030 신규 더불어민주당 당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함께 힘을 내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뭐 민주노총 언론노조 제가 소속이었을 때 통합진보당 당원이었었고요. 그때도 제가 당권 행사는 안 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냥 당원 가입을 한 상태였었고요. 이 당이 박근혜가 해체시켜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죠. 그 이후로 저는 완전 무당적이었는데 지금 뭐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은 제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편협하게 이상하게 변해버렸고 열린민주당에 가입하려고 봤더니 열린민주당도 없어지고 뭐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일단 가입은 했어요.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종천 같은 수박 인간들이 당 지도부가 되는 순간 비대위원은 임시직이라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 근데
뭔가 이 당 지도부, 이건 이제 선거를 통해 뽑힐 건데 나중에 조홍천 같은 수박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되면 저는 기대를 바로 접고 민주당을 바로 탈퇴해 버릴 겁니다. 진보적 대한정당을 차라리 만들어라. 이렇게 응원하는 운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지만 민주당에서 무슨 조건이냐? 민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조건 속에서 이재명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이재명 덕분에 시민들이 계속 희망을 갖도록 당을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그 정도 조건 속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애정은 깃털만큼 가볍고요. 다만 이재명을 응원하겠다고 당원으로 가입한 2030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 심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생 두 번째로 제 스스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약속드릴게요. 제가 기자잖아요. 현직 기자. 그래서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특정 정당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그들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 점 오해하지 마세요. 한겨레 기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제가 뭐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고 통합진보당의 뭐 우호적인 기자도 아니었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이재명 후보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원 가입하는 거예요. 2030 일단 요런 뉴스가 있어요. 국민 52.7%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거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당선 직후에 여론조사 했을 때 이명박이 79% 지지율이었고 박근혜가 64%로 좀 낮았고 문재인이 74%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당시에 이제 멍청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뽑아는 났지만 큰 기대는 안 해. 그래도 64% 정도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박근혜보다 더 멍청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52%밖에 지지를 안 해. 점점점 내려갈 일만 남았죠. 얘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일 것 같아. 그래야죠. 대장동 특검 얼른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희망도 좀 가져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민주진보 정권의 연장을 못해서 속상하지만 국민들이 점점 이 국민의힘의 무능과 부패에 각성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게 또 우리의 또 삶의 희망이 점점점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선거 승리해 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그죠? 2010년대 내내 각성해 가는 모습 우리 지켜봤잖아요. 그러다 박근혜 정권 때 촛불이 엄청나게 그죠? 들불처럼 번졌고, 그러니까 또 그런 또 과정 속에 또 삶의 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가자고요. 일단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보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수치가 나왔어. 힘을 냅시다. 당연히 슬프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 종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이 보수 여론 독과점이 너무 심하다. 심지어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조작이 가능한지 우리가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미디어 오늘 같은 곳은 이제 늘 이런 것에 좀 삐딱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대한 매체 출연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나마 갖고 있는 진보 미디어 시장의 기득권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썩 진보 종편을 만들자는 운동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냉소라기보단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뭐야 국민 TV 만들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많은 자본도 모였지만 실패했고, 실패한 원인이 꼭 이제 뭐 진보를 표방했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경영 과정들이 너무 아마추어틱했어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저는 그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좀 내부에서 좀 화합도 좀 잘 안 됐고 국민 TV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실패했죠 국민 TV 실험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진보 세력들이 뭉쳐서 뭘 하면 늘 실패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좀 아마추어들이 좀 많이 결합돼 있었어. 그게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뭐 국민 TV가 뭐 실패했기 때문에 진보 종편 못 만든다 뭐 이런 주의는 저는 아니고요. 다만 진보 종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만 뭐 약간은 우려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또 하나의 진영주의 방송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종편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의 심경을 제가 이해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 사회에는 보수 종편이 3개나 있어. 걔네들 없애지 못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리 용기를 내도 그거 못 없애요. 문재인 정부랑 그렇게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용기를 못 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수 종편 독과점 체제를 바꿀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진보 종편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목매서도 안 되지만 하나 정도 있어도 돼. 강옥진님 감사합니다. 식당 이런 데 가보세요. 어디 영업소 다 종편 방송, 보수 종편 방송밖에 없어. JTBC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 종편 안 없어져요. 그럴 바엔 진보 종편 하나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진보 종편 하나 만드는 것에만 만족해선 안 된다는 거고 그거 하나 만들었다고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언론 독과점 시대, 보수 언론 독과점 시대의 레거시 미디어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얼마나 여론을 조작하는 게 가능한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실히 느꼈잖아요. 자,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를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그때 이제 미국의 트럼프라는 그 괴짜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미국의 방송에서 어떤 우려를 했는지를 제가 찾아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해요. 미국의 케이블 채널 HBO라는 곳에서 밀 마허의 리얼타임의 진행자 밀 마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랑 유사합니다. 가짜 균형의 위험함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 경고를 했어요. 뭔 소리냐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그 당시에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짜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끔찍한 사람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예. 왜냐면 기록이 남아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예. 그래서 공화당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되냐, 유권자들한테 힐러리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공화당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아주 강력한 아군을 두고 있다. 바로 게으른 사람들. 둘 다 나빠.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공부도 할 필요가 없고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현실에 지쳐버린 사람처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말이죠. 예. 다들 사람을 정치적 냉소로 빠뜨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유일하게 이제 트럼프만 나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힐러리도 나쁘네, 둘 다 나쁘네, 이렇게 누가 더 나쁜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둘 다 나빠 이렇게 가짜 균형을 만드는 전략을 공화당이 세우면 이길 수 있다 했는데 공화당이 그래서 실제로 이겼죠. 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방송 화면인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공화당 트럼프가 이기는 거는 딱 하나뿐이다. 힐러리도 나쁘다고 말하는 거다. 유권자들한테. 네. 공화당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아주 강력한 아군을 두고 있다. 누구냐? 게으른 사람들. 현실에 지쳐버린 사람처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는 거 하나 없는 사람한테도 말이죠. 정치에 냉소적인 거라고요? 그건 오히려 칭찬이죠. 스포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을 보며 한 말인데, 노엄 촘스키 이제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꽤나 높은 수준의 생각과 벌어지는 일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온갖 복잡한 디테일을 다 꿰고 있어요. 사실이죠. 사람들은 타코를 먹으러 갈 때면 인터넷에서 어디가 좋은지 1시간이나 찾고 있죠. 15분이면 물에서 다 빠져나갈 것 때문에 말입니다. 몸에서 다 빠져나갈 것들인데 말입니다. 여행사 홈페이지 6개나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런 일은 다 하면서 다들 4년간 누가 세상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젊은 세대가 100개가 넘는 그죠? 음악 서브 장르는 구분하면서 대선 후보를 구분 못할 정도로 이해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사람들은. 우린 실제로 많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다들 멍청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는 승산이 없어. 이렇게 포기할 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경계한다? 가짜 균형 전략.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힐러리를 똑같이 트럼프처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가짜 균형의 위험. 안타깝게도 이분의 분석은 현실이 됐죠. 힐러리의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이메일함을 뭐 이렇게 뭐 공개해가지고 뭐 무슨 뭐 부정한 거 뭐 이렇게 또 막 공화당이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힐러리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네. 뭐 그 당시에 선거 운동할 때 2016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길수레님 감사합니다. 허지엔 TV는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송이에요. 많이 안 보지만 특히 언론 분야의 문제에 있어서 분석은 제가 최고일걸요. 기자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균형의 위험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진보 종편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진보 종편에만
기대서는 안 되지만 왜? 거기도 진영주의 방송이 될 수 있잖아. 에? 거기에만 의도하면 안 되죠. 그럼 민주당의 이론, 그런 여론만 만들어내서 계속 보도하면 우리는 대한정당은 언제 만들 거야? 어? 그래서 진보 종편 필요하다. 다만 거기도 진영주의적 주장, 조중동 종편처럼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개혁 시민운동이 계속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최승호 선배가요. 대선 패배 요인을 언론에서 찾으면 민주당이 또 패배한다라고 이제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셨어요. 예. 아니 대선 패배 요인을 언론에서 찾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니지. 민주당이 얼마나 그죠? 그 수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만 믿고 개혁을 추진하면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했잖아. 어? 문재인 정부에서 솔직히 부동산 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예. 그거 심판 당한 겁니다. 내부에서도 반성 요인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게 한 49% 된다고 생각해. 나머지 51%의 패배 요인은 뭐야?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사건처럼 그렇게 조작된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진짜 조작 가능하구나. 아무리 대한 언론들이 막 그죠? 발로 뛰고 뭘 해도 아직은 역부족이구나. 여실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 패배 요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승호 선배. 예, 미쳤습니까? 왜 언론에 다 핑계를 대? 민주당이 얼마나 못 믿어왔으면 사람들이 심판했겠어. 당연히 둘 다인 겁니다. 예,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누가 언제 언론 때문에 졌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예,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예. 근데 그냥 여기 강조했을 뿐인 거죠. 당연히 민주당의 무능력함과 문재인 정부 솔직히 후반기 들어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맨날 이상한 이철희 정무수석 딱 그 김부겸 총리 이런 사람들 안 치는 거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지난 1, 2년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개혁과 관련해서. 예? 솔직히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어이없는 공격당하고 국민의힘의 흑색선전이 심해가지고 제가 문재인 정부 비판을 자제했을 뿐인 것이지 문재인 정부 정말 네 실망이었습니다. 실망. 이철희 정무수석이랑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언론에서만 찾으면 민주당이 또 패배하죠. 아니라니까. 근데 민주당은 자기 반성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맨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냥 맨날 국민 눈치나 보고 자빠져 있고. 그리고 당내 그 부동산 투기 세력, 온갖 그 기득권 세력, 지역에 막 이권에만 그냥 신경 쓰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똑같은 그런 의원들, 투성이들, 그런 인간들 척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민주당이 다 진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세요, 최승호 선배. 사람들이 왜 진보 종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정말 그걸 모르겠습니까? 진보 종편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런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승호 선배의 이제 주장은 이거예요. 현재 가장 중요한 언론 문제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는 언론을 만들 것인가 이다. 누가 뭐래?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지. 이거 하고 끝이야? 아니죠. MBC, KBS만 정상화시키면 그냥 언론개혁 끝? 아니죠. 조중동에 속해 있는 이 보수 독과점 종편 방송 못 없앨 거면 진보 자본, 민주 진보 자본으로 운영되는 종편도 하나 만들어서 또 그쪽 균형도 맞춰야죠. 그리고 또 뭐 또 해야 돼? 언론중재법 개혁안, 뭐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되고 또 뭐 있어? 포털 사이트 운영 방법 개선안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 선배. 예? 누가 언론 누가 민주진보종편 하나 만들면 언론개혁 끝이래. 거기서 원인을 다 찾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 선배. 예, 왜 그러세요? 어? 그러니까 최승호 선배의 좀 한계인 거죠, 이런 거는. 이분이 이제 공영방송 출신이어가지고 공영방송 문제를 잘 살피는 건 좋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워낙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민주 진보 종편 이런 것들은 이제 김어준이 하는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최승호 선배. 예. 저도 김어준에 비판적이에요. 예. 김용민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 진영주의적 색깔의 그런 방송들 그런 논평들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제때 알아야 될 소식 못 듣고 검증 제대로 못 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대통령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에? 우리 그런 거 다시 반복하면 안 돼. 에. 그래서 뭐 민주진보 종편이 뭐 김어준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최승호 선배. 에. 국민들이 누가 그런 걸 용인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에. 그러나 전 최승호 선배 물론 존경합니다만 제가 존경함을 넘어서서 함께 응원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 박대영 기자입니다. 박대영 기자. 이분도 역시 MBC 출신. 저는 이분 알고 지낸 지 한 15년 가까이 되고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 당연히 열린공간TV에 최근에 뭐 빅드래곤 기자 뭐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박대영 기자가 어떤 사람이냐? 뉴스타파 만든 분이에요, 뉴스타파를. 여러분, 뉴스타파를 최승호 선배가 만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뉴스타파 초기 잘 떠올려 보세요. 누가 진행했습니까? 노종면 선배가 진행했어요. 예. 박대용 기자가 뒤에서 다 그거 설치하고 시스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뉴스타파 3파 역할을 한 기자 그룹들 카톡방이 있었거든.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논의했어요. 심지어 뉴스타파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막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카톡방 안에서 약간의 투표도 하고 그랬어. 저 그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예? 뉴스타파 이름을 정한 것도 노종면 선배고 박대용 기자가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MBC 나오면서 뉴스타파에 해직 기자들이 다 모여서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발로 뛰신 분이에요. 예? 뉴스타파에 보이지 않는 3파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 저는 뭐랄까 좀 외부 조력자였죠. 예, 홍보 역할 좀 많이 하고 신입 PD들 뭐랄까 좀 이런저런 도움도 좀 주고 뉴스타파 초기에. 그래서 나중에 최승호 선배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최승호 선배가 뉴스타파를 잘 이끄셨죠. 되게 고맙게도. 예. 근데 최승호 선배가 뉴스타파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박대용 기자가 만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박대용 기자는 그런 거 자랑하는 분이 아니거든. 이분 진짜 그냥 되게 그냥 뭐랄까 그냥 늘 겸손하게 늘 그냥 조용조용히 자기 역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스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려고 하지도 않지만 저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사실 응원해 왔어, 마음속으로. 예. 그러다가 뉴스타파에 한 4년 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TBS 살리겠다고 TBS로 이직하시더라고. 뉴스타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엄혹한 시절에 이분이 계속 지켜주고 있다가 이제 조금 안착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탄압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TBS로 옮긴 거예요. TBS 정상화 시킨다고. 예. 그래서 TBS 정규직으로 좀 한 1, 2년 계셨어. 그러다가 그것도 또 때려치우고 TBS 정규직으로 계셨거든. 그러니까 MBC 정규직 때려치우고 뉴스타파 만들고, 예? 뉴스타파 정규직 때려치우고 TBS로 옮기고, TBS에 이제 좀 정상화됐다고 생각할 때 TBS 정규직 때려치우고 RTV 이사장으로 갑니다. 시민방송 RTV. 여러분 시민방송 RTV 아세요? 예. 케이블 중심으로 방송하는 곳 있잖아. 예. 우리 민주 시민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유일하게 그저 공중파 전파로 쏴주고 있는 유일한 방송국이 시민TV
RTV입니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좀 많이 죽었어 영향력이. 그래서 거기가 다 죽어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박대영 기자가 본인의 그 안정적인 TBS 직장을 버리고 그럼 제가 RTV 이사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RTV를 한 1년 6개월 전부터 이분이 끌어오고 있었어요. 에? 예. 월급도 안 받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런데 제가 만나러 갈 때 보니까 진짜 한 5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직원 하나 두고 겨우 일을 하는데 직원을 하나 두니까 본인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박대영 이사장이. 그래가지고 고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배, 열린공감 TV 한번 가보세요. 예, 거기랑 좀 같이 일하면 어때요? 예? 제가 이제 막 제안도 하고 그래서 사실 박대영 기자가 열린공감 TV 왜 출연했냐면 직원 RTV 그 직원 월급 벌러 열린공감 TV 가서 일한 거예요. 예, 거기서 출연료 받잖아요. 그걸로 RTV 직원들 월급 주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월급 하나도 안 받으면서.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예. 그래서 RTV를 꾸역꾸역 지금 버티고 계신 거예요. 이분 덕분에 본인이 열린공감 TV에 출연료 받은 걸로 RTV 적자 메우고 직원들 월급 주고 본인이 얼마나 월급 가져가고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또 리퍼액들은 꼬박꼬박 후원하고 계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뉴스타파를 만들고 10년 가까이 지켜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열린공감 TV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열린공감 TV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셨죠? 이런 거 누가 알려주지는 않잖아. 박대영 기자가 스스로 떠들지도 않고 이분 성품상.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정말 숨은 진주예요. 예. 정말 박대영 기자 정말 응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진구 기자 물론 전 너무 좋은 분이고 존경하지만 저는 박대영 기자는 정말 제 오른팔 심장 같은 분이에요. 예. 박대영 기자는 정말 강진구 기자는 제 머리 같은 분이고 예. 박대영 선배는 제 심장 같은 분이에요. 정말. 예. 후배로서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러면서 본인이 나서지도 않아. 본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알리지도 않아 제대로. 예.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 왜냐하면 돈 버는데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MBC라는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진짜. 심지어 이분 대구 사람이요, 대구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보 종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RTV 이사장이자 열린공감 TV 기자인 박대영 기자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예. RTV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보 종편 만드는 것도 참 좋은데 일단 제가 이끌고 있는 RTV를 좀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박대영 기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RTV 누가 보냐? IPTV도 안 들어가는데. 예. RTV가 필요는 하냐?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분이 지금 IPTV가 지금 한 50% 이상 케이블 시장을 먹고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IPTV에 RTV가 아직도 못 들어갔대. 예. 예. 국회의원 등 정치권 로비가 공공연한 비밀이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몇 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짜 발로 뛰어가면서 지난 1년 6개월간 노력을 해봤나봐.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안 도와줬나봐요. 이것들이. 몰랐네. 박대영 선배 나한테 얘기하시지. 같이 선동해드릴걸.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속이 많이 탄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민주당이 IPTV, RTV에, 그죠? RTV가 IPTV 진출하는 거를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뭐, 하여튼 뭐, 대선 앞두고 있고, 뭣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눈치만 봤다라는 거야. 다행히 그나마 RTV는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에 론칭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좀 볼 수 있대요. 나도 우리 집에 스카이라이프인데, 봐야 되겠다. 여기 RTV에 뭐가 나오고 있냐? 여러분 열린공감 TV 방송이 RTV로 송출되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예. 한겨레 방송도 송출되고 있고 오마이뉴스 방송도 송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보 종편 케이블 TV가 이미 있었어요. 예.
근데 IPTV에 못 들어가니까 잘 몰랐던 거야,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발 좀 방송사 허가제 좀 등록제로 좀 바꾸면 안 되냐? 어? 어. 예. 방송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니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보수 유튜브들도 그렇게 해서 방송국 만들면 어떡하냐. 가세형 같은 애들도 TV 채널 만들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뭐 요런 이제 우려도 좀 있고. 국민TV 경험했는데 RTV는 다를까? 2012년 대선 후 설립된 국민TV는 TV 채널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진행한 학시스라는 프로그램이 RTV를 통해 매일 저녁 방송되긴 했다. 왜 망했냐? 국민TV는 내부 문제로 파행을 겪다가 지금은 존재감이 사라졌다. 이게 아마추어 경영진들이 너무 많았어. 예. 예. 그리고 서로 막 이권 다툼하고 그래갖고 망한 겁니다. 거기 주로 사람 간의 갈등. 그래서 노종면 선배가 쫓겨났죠 여기서. 에휴.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국민TV 같은 거를 새로 물론 만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이미 RTV가 있다. TV 채널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 예. 일단 RTV를 먼저 좀 살려달라. TV 영향력이 악화되고 TV조선 등 종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중심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열린공간 TV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채널을 확장해야 돼. 실제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 시골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열린공간 TV나 뉴스타파 또는 미디어몽구 등 영상을 보고 잘 봤다고 후원하고 싶다는 전화도 온다. 어머 허지연 TV 좀 틀어주시지. 죄송합니다. 좀 더 콘텐츠의 질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전화 주시는 분이 주로 노년층이래.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현재 존재하는 밥상을 살리는 것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그죠. 진보 종편 만들면 좋은데, 예? 예. 일단 그런 거대한 운동이 쉽게 벌어지긴 어렵고 그렇다면 대안으로라도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RTV 좀 어떻게 좀 IPTV에 좀 넣어보자. 예. 예? 예, 어떤가요, 여러분? 김용민 PD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한방에 우리 종편 만드는 방법. 뉴스타파, 열린공간TV, 한겨레TV, 김용민TV, 평안하부TV 등이 RTV 시민방송을 통해 TV로도 나가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몰랐어,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IPTV, 즉 SK 브로드밴드, KT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이런 거 보고 계시죠? 안테나로 TV를 보지 않고 뭔가 선을 연결해 TV 보시는 분들 절반이 그러합니다. IPTV 보는 가구가 1748만 가구로 전체 51%가 살짝 넘어요. 케이블 TV 시청자가 많을 것 같죠? 그보다 못한 39%고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9% 정도입니다. 몰랐네. 그런데 시민방송 RTV는 IPTV 못 들어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거야. 뭐 가용 채널 모자란다 그딴 소리 못할 겁니다. 뻥이거든요. IPTV는 인터넷망 기반이니 무한대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RTV를 아예 고사시키려고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송출비조차 못 내고 있는데 애먹고 있는데 박대영 기자가 이사장으로 봉사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 박대영 기자 월급도 못 받고 있었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을 닥달하는 겁니다. IPTV 운영사인 통신 3사로 하여금 RTV 시민방송이 IPTV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게 하자. 우리가 좀 운동 좀 합시다. 에? 또한 케이블로도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안 나온다 하시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 좀 합시다. 뭐 하고 있냐고. 지역구 의원들 통해서 좀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RTV가 여러 곳에 송출될 수 있다면 우리 식의 종편은 당장 아쉬운 대로 완성은 됩니다. 돌리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화제성을 강화하면 앞번호로 배치되고 광고도 붙고 사람도 붙고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좋은 방송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방송통신위원들 예, 명단 알려드립니다. 예. 이분들이 RTV 시민방송에 IPTV 진출을 위해 일하도록 좋은 말로 독려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근데 또 이런 거는 또 누가 하나 구심점이 돼서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박대영 기자랑 잠깐 상의를 했는데 박대영 기자가 올리든 제가 올리든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예? IPTV 좀 거기에다가 RTV 좀 넣어주세요. 국민청원 운동을 해서 20만 명 좀 넘겨가지고 빠른 시기 안에 예. 그렇게 해서 좀 대통령이 좀 답변을 좀 이끌어내 보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2개월 남았어. 뭐 좀 일 좀 하게 해야지. 이제 선거도 끝났잖아. 누구 눈치 볼 거야? 좀 이런 거라도 좀 하나 하고 좀 퇴임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 또 또 조중동 눈치 볼 거야? 아니 걔네들은 눈치도 안 보고 이미 다 헤쳐먹고 지금 보수 정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 IPTV에 RTV 하나 집어넣는 것도 또 누구 눈치 보면서 또 우리는 진영주의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럴 거야? 쟤네들은 빤스 벗고 이미 벗고 뛰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버선발로 그냥 얌전하게 그냥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언론개혁 할 겁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가 글 쓸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대영 기자랑 좀 상의 좀 해보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행선님, 국민청원을 갖고 당연히 해결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이원욱, 조승래, 김상희, 변채 이 사람들 이름 외워가면서 전화 돌리실 거예요? 어려워. 뭔가 딱 구심점이 돼서 뭔가 화제가 되는 어떤 그 시민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청원 그거라도 하나 일단 활용을 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국민에게 알리자라는 거죠. 예. 당연히 청와대는 무슨 큰 답변 안 하겠지. 대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제발 IPTV, RTV 좀 넣으라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더라도 민주당의 180석 의원은 170석 이상의 의석수는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IPTV에 RTV 좀 제발 넣어라. 니네 뭐 하고 있냐 통신산사. 압박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몇 개월 안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IPTV, RTV 하나 넣는다고 끝이 아니야. 진보 종편 만드는 게 무슨 진보 진영주의자들의 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영방송 정상화도 필요하고, 포털 사이트 개선도 필요하고 언론중재법 개혁안도 필요하고요. 최승호 선배가 주장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지배구조 개선 이것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민주진보 종편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해를 잘 못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뭐 김어준이랑 뭐 주진우 같은 인간들한테 그리고 뉴스타파 시사타파 개정수 뭐 이런 진영주의 이런 언론인들한테 뭐 휘둘리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열린공감TV가 그런 방송이었으면 제가 아예 결합도 안 해요. 최승호 선배, 박대웅 선배가 미쳤다고 그런 진영주의자들이랑 같이 방송하겠습니까? 최승호 선배, 박대웅 기자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허재영 기자도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무슨 진영주의자입니까? 존경하는 최승호 선배님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논쟁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머? 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지?
그 특별히 뭐 화낼 일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막 언성이 높아져.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신적으로 요즘이 많이 아프네요. 네. 자 여러분, 네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재명 덕분에 예, 젖잘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희망을 갖고 열심히 뜁시다. 네. 허재영 기자도 여러분에게 또 올바른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